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하나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바로 전에 올린 7개의 영상들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기술적 사항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진공관 앰프 만들기 실전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숙제는 다 하셨는지요? 공부하신 대로 위상 반전은 푸쉬풀 앰프에서 필수적입니다. 반면에 싱글 엔드 앰프에서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간단한 싱글 앰프 대신에 푸쉬풀 앰프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디오 회로를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그러면서도 과학의 원리를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위상 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실수를 먼저 사과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서 이미 익숙해진 도면 그 중에서도 앰프 초단 진공관 12 AT7 입력부에서 어떤 잘못된 점을 발견하신 분이 계신가요? 분명히 발견하신 몇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고수들도 저의 영상을 시청하시니까요. 사실 제가 이 회로 도면을 공개했을 때 일부의 시청자들로부터 심각한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입력단의 R1 470kΩ 오미 그리드와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저항값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회로들을 많이 외우고 활용했었습니다만 앰프 입력단에 이렇게 큰 저항이 있는 회로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100kΩ 오미 주류를 이루었고 가끔 음량 조정용 가변 저항이 500kΩ 오미 붙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왜 앰프의 초단에 높은 저항을 붙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밀러 효과 때문입니다. 1930년대에 존 밀러라는 사람이 삼극 진공관으로 실험을 하던 중에 중대한 과학적 발견을 합니다. 삼극 진공관은 그림과 같이 그리드와 캐소드 그리고 그리드와 플레이트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캐패시턴스, 즉 아주 작은 컨덴서가 유리관 내부에 존재합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캐소드 접지 방식의 증폭회로를 사용하면 그리드와 플레이트 사이의 컨덴서 용량이 진공관의 증폭도만큼 더 커져서 고역 주파수가 조금 잘려나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트랜지스터 회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밀러 효과에 의한 캐패시턴스, 즉 정전 용량의 영향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12AT7의 실제 증폭도가 30 정도에 그쳐서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완성된 실제 앰프의 주파수 특성도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공식 증폭도가 100이나 되는 12AX7의 경우는 다릅니다. 본 회로에다가 12AX7을 사용하면 고역 주파수 특성이 15kHz에서 감쇄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하이파이 앰프로서의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삼극관의 특성 때문에 앰프 초단 그리드에는 가능하면 저항을 100kΩ 정도로 낮게 잡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 12AX7과 같은 고증폭도의 삼극관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캐소드 접지 방식이 아닌 그리드 접지 방식을 사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MC 방식의 포노 EQ 앰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회로 구성입니다만 주파수 특성보다도 입력 임피던스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입니다. 왕년에 많이 사용하던 단파 라디오 또는 초단파 라디오의 고주파 회로에는 3극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거의 대부분 5극관이 사용됩니다. 5극관은 밀러 캐패시턴스의 영향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FM 튜너 입력단 회로에서 3극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드 접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회로를 접하더라도 회로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과학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글에서 검색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상 반전 또는 위상 분할을 영어로 하면 페이지 스플릿이라고 하고 교류 신호의 위상 반전에 사용되는 회로를 페이지 스플라이터라고 합니다. 방금 교류 신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교류라는 것은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를 의미하지만
전자공학에서는 항상 변화하는 미세한 잡음, 마이크에서 얻어지는 음성신호, 텔레비전 영상신호, 위성 안테나에서 발사되고 수신되는 마이크로 전파도 모두 교류신호로 해석한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상반전 회로는 하나의 입력이능동 소재에 입력되었을 때 그것을 위상이 다른 역위상, 그리고 입력과 동일한 위상을 가진 정위상 신호로 분리합니다. 화면의 노란색 파형과 파란색 파형의 교류 신호 두 개는 푸시풀 앰프 회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위상반전 회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출력단에서 두 개의 교류 신호가 합산되어 싱글앰프에 비해서 최소 2배에서 4배의 출력 향상을 기할 수 있습니다. 즉, 싱글앰프에서 10W의 출력을 얻을 수 있다면 푸시풀 앰프에서는 최소 20W에서 최대 40W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회로를 싱글앰프로 다시 설계한다면 출력은 고작 2W 전후에 불과합니다. 싱글앰프에서는 입력 신호가 출력단까지 역위상 정위상을 반복하면서 출력단자까지 전해지므로 위상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피드백을 걸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푸시풀 앰프에서는 교류 신호의 위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왜 12AT7 두 개의 출력 신호가 6V6의 그리드에 바로 연결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피드백을 걸 것을 미리 전제해서 도면을 그린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도면과 같은 위상분할 회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플레이트 캐소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플레이트 단자에서 역위상, 캐소드 단자에서 정위상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회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이해가 쉽기 때문에 본인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상분할 회로의 단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증폭작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상분할하면서 증폭작용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희생 때문에 위상분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두 개의 출력 신호는 입력 신호보다 약 10% 정도 줄어듭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최대 출력을 얻는데 입력 신호가 10% 모자란다면 매우 아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력단에서의 전력 증폭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숙제입니다. 6V6의 최대 플레이트, 손실, 최대 플레이트 전압, 그리고 푸시풀 앰프에서의 최적, 바이어스 전압에 대하여 예습하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